상생 워크샵 3회를 개최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카네이션 요양병원의 우리 노동훈 원장님을 모시고 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칼럼 쓰는 남자 인기 유튜버 행정 2기 카네이션 요양병원 노동훈입니다. 요양병원 최근에 많이 생겨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저희 병원은 의정부에 있고 감사, 친절, 존경으로 존엄 케어를 실천하는 카네이션 요양병원입니다. 작년에 혈액투석을 시작했으며 올해 이제 암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암요양은 초기에 암을 진단받고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실 때 혈액이 많이 떨어진다라든지 면역이 약해지셨을 때 저희 병원에 있는 고주파 온열 암 치료기라든지 자닥신, 미슬토를 이용해서 암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낮추는 이제 병원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존엄 케어를 실천하기 때문에 병원 이름이 카네이션이기 때문에 감사, 친절, 존경, 카네이션의 의미입니다. 존엄 케어를 실천해서 환자분들의 신뢰를 받자, 이런 모토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 중심의 병원,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봉사와 믿음이 있는 병원, 이 세 가지 가치를 잘 실천하면 환자분들이 마음 편히 병원에서 쉬실 수 있고 부모님을 맡기신 분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마음이 쉴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전국의 요양병원은 1,500개가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책을 많이 사는데 책은 아무런 곳에나 가서 사도 관계없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을 봤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가 위기가 돌았을 때 저희는 병원이나 원소에 물품을 지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고생하셔서 어떤 거를 좀 후원해 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라면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마트나 혹은 인터넷 쇼핑몰에 가서 예를 들면 라면을 보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산을 다 마친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료라는 것은 사람이 제공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약이나 주사나 치료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지막 단계에 실행하는, 즉 생산 과정과 소비자가 사용하는 단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요양병원이 있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운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카네이션 요양병원은 모든 임직원들이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노력합니다. 영양사는 올바른 영양을 공급하고 물리치료사는 근력운동 및 재활을 돕습니다. 원무과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확한 안내, 친절한 서비스로 응대합니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는 정서지지와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 철학이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전트를 1년차를 마친 시점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거든요. 일산에서 레전트를 했었고 일원동에 있는 삼성병원에 학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이 나오더라고요. 그 책을 일산에서 수서역까지 가는 중간에 제가 절반을 읽었어요. 1시간 반 동안. 학회가 끝나고 나머지 절반을 읽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연을 날려 번개가 전기라는 것을 밝힌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이 한 역할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사람이 미국 지폐 $100짜리의 주인공이잖아요. 책을 읽고 나서 심리를 공부를 했어요. 2008년도에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오바마가 백악관 집무실에 링컨 사진을 걸어놨었거든요. 사람들이 링컨에 관한 책을 쓰더라고요. 제가 링컨에 관한 책을 봤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도 봤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자서전을 읽고 제가 깨달았던 게 어렸을 때의 삶은 저희와 똑같아요. 근데 청년, 중년, 장년, 노년이 되니까 이분들의 말이, 행동이 다 역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로마인 이야기를 3번 정도로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유럽으로 대표되는 서구 역사, 또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양 역사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역사를 공부하니까 남경태라는 분이 오셔서 세상의 역사는 철학이라 하시더라고요. 철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3년차 때 동네 서점에서 책을 할인해서 파는데 초등학생들이 읽는 동화책 같은 거 있잖아요. 죄와벌을 사서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머리를 정말 세게 맞은 것 같아가지고 완역본을 봐야 되겠다 싶어서 사서 읽었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공부한 게 역사, 철학, 문학이었잖아요. 문사철이 인문학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저는 레전트 2년차, 3년차, 4년차 동안 스스로를 이제 다듬게 되었었고 의사다 보니까 이제 죽음을 많이 보게 되죠. 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일요일 저녁에 3일차 때 당직을 서는데 젊은 남자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왔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환자는 수술하고 재수술하고 이틀 뒤에 죽었거든요. 제가 수술방 입구를 들어갈 때 보니까 같이 수술했던 외과 전공의가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쓰러지는 걸 봤어요. 저는 응급실에서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걸 많이 봤지만 그 여자분은 진짜 쓰러지시더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오면 견디지 못한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전문의 시험을 치면서 얻게 된 거예요. 인문학을 공부했고 사람의 죽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됐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직원들에게 많이 해줍니다. 우리는 그랜드 라운딩이라는 걸 하거든요. 코로나로 2월 달부터 면회를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 오후 4시에는 모든 직원이 회진을 같이 돌아요. 직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처음 그랜드 라운딩을 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제가 이제 지나가는데 혼잣말 하시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 보니까 나도 우리 손자가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랜드 라운딩이라는 거 원장이 강제로 시켜서 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환자들 입장은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양사는 올바른 영양을 공급하고 이야기했죠. 이것도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영양사한테. 우리는 밥을 먹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분들은 그렇지 않다. 한 끼 한 끼 영양이 잘 공급이 돼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물리치료사가 근력운동, 재활운동 하잖아요. 그 다음이 된 거예요. 의사가 제 아무리 처방을 잘하고 약을 잘 써도 밥을 못 먹고 탈수가 되어버리면 약 쓰는 게 효과가 없어요. 식사를 잘하고 물리치료사가 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하니까 저희 병원에 오실 때 누워 계셨던 분들이 앉으시는 거예요. 살이 붙어요. 삐쩍 말랐던 분이 팔도 못 움직여요. 식사가 잘 들어가잖아요. 움직이더라고요. 한번 앉아보실래요? 앉으세요. 서보실래요? 서시더라고요. 걸어보실래요? 걸어요. 그 다음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이 생각은 누가 저한테 주입한 것도 아니고 제가 레전트 과정에 봤던 경험들, 제가 책을 봤던 것들, 사람을 봤던 것들, 저는 죽음을 많이 봤거든요. 어떠한 죽음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의사라고 다 못 살립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자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저희 병원에 대한 설명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끊임없이 하고 죄송하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끌거나 따르거나 그것도 안 되면 나가야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심볼 마크입니다. 카네이션 꽃을 의미를 하고 중간에 보시면 집 모양이 있습니다. 밑에 꽃봉오리 있는 사람이 손으로 받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 병원 병실 모습이고요. 식물을 키우니까 냄새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사진에 넣었는데 이제 이지렌탈의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나서 저희 병원 냄새가 많이 잡혔습니다. 인공신장실이고요. 신장실 간호사 선생님들입니다. 마스크팩을 왜 해드렸느냐? 자, 투석을 받는 분들은 이 투석 필터가 많이 좋아졌지만 노폐물을 다 빼내지를 못합니다. 투석 받는 분들은 특유의 피부 색깔이 있는 거예요. 투석 환자분들은 본인의 피부 색깔이 좀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을 테니까 마스크팩을 한번 해드리자라고 했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1촌 제도가 있어서 병동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환자분들하고 1촌을 맺어요. 손톱을 정리해드리고 네일아트를 해드리고요. 마스크팩을 해드리고 대화를 나누거든요. 너무 좋아하세요. 여자분들 화장하시는 분들은 그냥씩 나눠드렸어요. 남자분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남자분들은 화장을 안 하니까. 이분들은 마스크팩을 평생 처음 하신 분들이 많아요. 누가 잘 안 해주거든요. 한번 하고 나서 아시잖아요. 표정은 너무 밝아지셨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제가 앞부분에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걸 실천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암병동을 꾸몄고요. 암 환자분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받고 나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암병실에는 이제 안락한 공간도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계신 교수님들이 요양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안심하시고 올 수 있는 안심병원입니다. 암 환자분들 외래에서 고주파 온열 암치료, 자닥친 미슬토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레인보우 주사라고 해서 비타민 주사인데 암 환자들은 암 치료 받고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주사 맞으시면 너무 좋아지세요. 오른쪽에 있는 고압 산소 치료는 암세포는 열에 약하고 산소에 약하거든요. 산소 챔버에 들어가시면 95% 정도 되는 산소 농도에 30분 동안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이 산소통에 들어가서 피로를 회복하고 나오거든요. 암 환자분들께 아주 좋은 장비입니다. 저희 병원의 자랑, 재활치료사가 너무 잘합니다. 우리 직원들 몇 번 받게 하니까 다들 팬이 되더라고요. 병원이 왜 존엄 케어를 하느냐? 모든 삶은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글 쓰는 남자 인기 유튜버 행정이기 카네이션 병원 노동훈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버 노동훈TV 검색하시고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상담 다 해드립니다. 부모님으로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 혹은 암 치료 받으시는 모든 분들 제게 오시면 마음 편히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친절, 존경의 미션을 계시는 우리 노동훈 원장님의 사업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